리바이. 모든 스테이크 중 가장 대중적이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3대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얀 지방이 꽃처럼 피어있는 꽃등심이 이에 해당합니다. 갈비 부위 중 6번에서 12번 갈비뼈 사이의 중앙등 근육으로 단면이 마치 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리바이라 불립니다. 립은 갈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선 꽃등심을 갈비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스테이크 부위 중 마블링 함량이 가장 독보적이라 열이 닿는 순간 녹아내린 풍부한 지방이 고기 안팎을 스스로 적시는 기름 샤워 효과를 냅니다. 이를 베이스팅이라고 하며 이 덕분에 고기 결마다 고소한 기름기가 촉촉하게 배어들어 씹을수록 입안 가득 밀려오는 진한 육향과 풍미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논란이 있는데요. 리바이의 마블링이 구워지며 내뿜는 향기가 매우 강력해서 오랜 채식주의자들조차 그 냄새 때문에 결심을 꺾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리바이를 고르는 팁은 새우살 부위가 크고 두툼하게 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방이 충분히 녹아야 고소함이 살기 때문에 미디엄 정도로 익히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에 취향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등심의 맛을 좌우하는 지방은 녹으면서 맛이 살아나는데 지방을 녹이기 위해 고기를 많이 익히면 맛은 살아나지만 고기가 단단해져 부드러운 식감을 포기해야 하고 식감을 위해 덜 익히면 물컹거리고 고소한 맛이 나지 않아 맛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한 기름진 맛을 원하시면 미디엄으로 구워 얇게 썰어 드시고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좋다면 새우살이 큰 등심이나 아예 안심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없는 스테이크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뉴욕 스트립, 설로인이라고도 합니다. 리바이 뒤쪽의 쇼트로인 부위에 해당하며 고기를 잘라낸 모양이 뉴욕주의 모습과 비슷하여 뉴욕 스트립 혹은 캔자스시티 스트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컷은 캔자스시티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하지만 19세기 뉴욕의 유명 식당인 델모니코스가 이 부위를 대중화하며 뉴욕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채끝에 해당하고 설로인은 채끝살을 포함한 넓은 부위를, 뉴욕 스트립은 그중 가장 품질이 좋은 채끝 부위입니다. 영국 국왕이 이등심 스테이크 맛에 반하여 고기에게 썰이라는 기사 자기를 내려 썰로인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리바이의 고소함과 안심의 부드러움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맛을 내고 탄탄한 육질에서 터져나오는 묵직한 육향과 진한 감칠맛은 왜 이 부위를 가장 완벽한 밸런스의 스테이크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면이 일정해 굽기 조절이 쉬워 홈스테이크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부위입니다. 팬에 구울 때 지방 쪽을 먼저 세워 기름을 녹여내며 구우면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육즙과 연한 식감을 위해 굽기는 미디엄 레어를 가장 추천합니다. 다만 마블링이 꽃등심 수준으로 풍부한 고등급 한우의 경우 지방을 완전히 녹여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디엄에서 웰던으로 조리해도 좋습니다. 채끝은 단일 근육 구조상 오래 익히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빨리 퍽퍽해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조리 시간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테이크용 채끝은 등심을 닮아 옆으로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 마블링도 좋고 맛도 가장 뛰어난 알짜배기 부위입니다. 텐더로인. 척추 안쪽을 따라 길게 뻗은 원통형 근육에 해당합니다. 소의 신체 부위 중 운동량이 거의 없는 근육이라 가장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스테이크로 전체 부위를 포괄적으로 통칭한다면 서양은 안심이라는 하나의 근육 안에서도 가장 두툼한 중앙 부위인 샤토브리앙과 가느다란 꼬리 끝부분인 필레 미뇽처럼 위치와 크기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서 겨우 2% 정도만 나오는 매우 귀한 부위라 가격이 비쌉니다. 육향은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지방이 매우 적은 안심은 버터 같은 질감의 풍미가 담백하여 강한 육향이 덜한 편입니다. 서양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풍미를 더하기 위해 고기 겉면에 베이컨을 두르거나 버터 베이스팅이나 진한 소스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적어 오래 구우면 금방 퍽퍽해지니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두껍게 썰어 미디엄 레어로 빠르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르는 팁은 지방이 번개 모양으로 박힌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안심 중앙의 가장 두꺼운 부분인 샤토브리앙을 최고급으로 치고 필레 미뇽은 프랑스어로 작고 귀여운 살코기라는 뜻입니다. 토마호크. 토마호크는 갈비뼈를 6에서 8인치 이상 길게 남겨둔 리바이 부위입니다. 과거 북미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전투용 도끼인 토마호크와 그 모양이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뼈의 길이는 맛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며 한 덩이 안에 알등심, 새우살, 늑간살의 세 부위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보통 3cm 이상 두꺼운 두께로 새우살이 크고 두툼하게 붙어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호크는 압도적인 비주얼 덕분에 큰 인기를 끌며 몸값이 높아졌는데 해외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위한 최고의 소품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 부위입니다. 일반 리바이와 같은 고기 부위를 사용하지만 먹을 수 없는 뼈 무게에 대한 프리미엄과 화려한 시각적 퍼포먼스 비용이 더해져 일반 리바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리바이와 동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마블링 함량이 매우 높아
풍부한 지방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미디엄 굽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리 시 가해진 열로 인해 녹아내린 지방은 고기 조직을 안에서부터 촉촉하게 적셔주어 입안 가득 터지는 풍부한 육즙과 진한 육향을 선사합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야외 그릴에서 조리할 때는 뼈 부위를 호일로 감싸 타는 것을 방지하고 뚜껑을 덮어 오븐 효과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T본 19세기 맨해튼 항구의 선술집 포터하우스에서 재료가 떨어져 식구들 식사용 큰 고기를 스테이크처럼 잘라 대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T자 모양의 척추뼈를 사이에 두고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심이 크면 포터하우스, 그보다 작으면 T본으로 분류하고 안심을 선호한다면 당연히 포터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T본은 부드러운 안심과 진한 풍미의 채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호화로운 부위로 두 가지 맛을 다 가졌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스테이크계의 짬짜면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안심은 빨리 익고 채끝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릴 위에서 안심 쪽을 불이 약한 곳으로 향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스테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끝 쪽의 맛을 기준으로 미디엄 레어를 주문하면 안심 쪽은 자연스럽게 미디엄에 가깝게 익어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이 부위를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라고 부르며 매우 사랑합니다. 뼈 모양이 L자처럼 보여 L본이라고 하는 부위는 안심이 거의 없거나 13mm 미만일 때를 뜻합니다. 채끝살의 식감을 좋아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스테이크를 즐기려는 실속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제 채널을 좋아하시게 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척아이롤, 목심과 등심이 연결되는 경계 부위로 등심 근육이 많이 포함된 부분을 잘 고르면 리바이 못지않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지만 목심 쪽은 질겨서 복불복이 심한 부위입니다. 한우는 발골 과정에서 목심과 윗등심을 엄격히 분리하기 때문에 척아이롤이라는 정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척아이롤은 주로 미국산이나 호주산 수입육에서 볼 수 있는 명칭입니다. 미디엄에서 미디엄 웰던까지 추천하며 윗등심 쪽에 살치살 마블링이 사선으로 선명하게 들어간 것을 고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부위는 마블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디엄 웰던 수준으로 바싹 익혀도 내부의 지방이 고기의 부드러움을 유지해 주어 퍽퍽해지지 않고 최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가난한 자의 리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아이언, 임금님의 깃털 부채와 닮아 부채살이라 하며 미국에서는 옛날 다리미 모양과 비슷해 플랫아이언 또는 탑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안심 다음으로 부드러운 근육이지만 한가운데 질긴 힘줄이 박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힘줄이 얇은 앞부분을 고르는 것이 팁입니다. 부채살은 2002년 미국 대학 연구팀이 버려지던 부위에서 가치를 찾기 위해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던 중 발견한 부위입니다. 이전에는 힘줄 때문에 주로 갈아서 사료 다짐육으로 썼지만 힘줄만 피해서 정형하면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힘줄을 젤라틴처럼 쫀득하게 녹이기 위해 의외로 웰던으로 바싹 익혔을 때 더 매력적인 식감이며 퍽퍽해지지 않고 감칠맛과 풍미가 살아나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육질이 연하고 풍미와 육향이 매우 진해 가성비가 좋은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밀키트나 저가형 레스토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덴버 스테이크, 윗등심에 붙어있는 부위로 소 전체에서 네 번째로 부드러운 근육임이 밝혀져 2009년 소비자들에게 미국적이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덴버 스테이크라는 이름을 붙여 마케팅한 스테이크입니다. 마블링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부위로 한국에서는 살치살에 해당하며 희소성 높고 인기가 많아 소고기 중 가장 비싼 특수 부위로 대접받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국과 달리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 안심 못지않게 부드러우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최고의 가성비 부위입니다. 지방이 매우 많으므로 덜 익히면 느끼할 수 있어 지방이 충분히 녹아 고소함이 터지도록 미디엄 이상으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처럼 녹는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입니다. 쇼트립, 소의 갈비뼈 13개 중 6, 7, 8번 갈비뼈 사이의 살코기 부위이며 한국에서는 갈비 중 마블링이 가장 좋아 꽃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꽃갈비라고 합니다. 이를 뼈째 길게 잘라낸 것을 2020년대 초반 한국에서 우대갈비라는 이름의 스테이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는 갈비의 중간 부분을 짧게 자른 형태를 쇼트립이라고 하며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부드럽고 입안에 넣는 순간 고소한 기름의 풍미와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뼈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도 있는데 뼈 주변의 근막 덕분에 씹는 맛이 고소하고 쫄깃함이 일품이기 때문입니다. LA 갈비 팩에서 뼈 모양이 식칼처럼 생긴 3개가 나란히 있다면 그것이 가장 맛있는 꽃갈비 부위이며 지방이 충분히 녹아야 고소함이 극대화되므로 미디엄 정도로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우,
한우는 황소, 흑소, 칡소 등을 포함하는 한국 독자 품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 후에 우수한 체격과 육질을 보고 수탈해 품종 개량에 활용했을 만큼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우는 마블링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보다 긴 28에서 33개월 동안 정성껏 곡물 사료로 비육하며 와규의 화려한 마블링과 서양 소고기의 진한 육향을 동시에 갖춘 밸런스 덕분에 지구상 최고의 고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은 예부터 소를 무려 120가지 부위로 나누어 즐기는 독보적인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맛 지도가 뭉뚱그려진 큰 스테이크 단위로 구성된다면 한국은 근육의 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나누어 작은 부위까지 그 맛을 탐닉하는 집요한 미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우를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되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며 감칠맛 성분이 올라가 풍미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를 뜻하는 와규는 지방 함량이 극단적으로 높아 거의 하얗게 보이는 마블링이 특징인데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내리듯 부드러운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올레인산은 지방이 녹는 온도를 낮추는 성질이 있어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녹아내리며 씹기도 전에 혀 위에서 녹아 없어지는 듯한 부드러움을 선사합니다.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 스테이크처럼 큰 덩어리로 먹으면 쉽게 물릴 수 있어 야키니쿠나 샤브샤브처럼 얇은 슬라이스 형태가 권장됩니다.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미국에서도 대규모로 사육되나 해외 와규는 주로 서양종과 교배한 잡종이 많습니다. 한국에 유통되는 와규도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본 농가에서는 와규의 마블링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에게 맥주를 먹이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이는 반은 실제 맞고 반은 마케팅적 요소가 섞인 이야기라고 합니다.